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지금 이 선거 부정에 대한 미국 조사와 흐름이 조금 새 국면으로 들어간 면이 있어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패배하는, 선거에서 이겼는데 개표에서 패배하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이야기를 좀 모시고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또박또박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투표와 선거에서 이긴다고 개표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조세프 스탈린이 명확하게 했죠. 이 당내 투표에 있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개표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여기서 이제 당내 투표라는 걸 우리가 중시해야 돼요. 이게 일반 투표도 아닙니다. 같은 당원들끼리예요. 혁명 직후입니다. 1923년입니다. 이걸 스탈린이 이 말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시비가 있는데 한 게 맞습니다. 스탈린의 어록에는 안 나왔지만 보리스 마자노프라고 스탈린의 말하자면은 비서입니다. The Memoirs of Stalin's Former Secretary. 1992년에 나온 책에 보리스 마자노프는 스탈린이 이 말을 1923년에 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스탈린 보세요. 젊었을 때 저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광기가 도는 청년, 굉장히 긴장돼 있고 광기가 돌죠. 저 관상에서 늙으면은 저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기름기가 개기름이 쫘르르 흐르는, 말하자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마의 관상이 됩니다. 이게 모택동도 이렇고요. 김일성도 이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은 좀 남편이에요. 김정일이는 불어터진 라면 같은 관상이었죠. 죽을 때. 이런 개기름이 돌지 않았죠. 이 스탈린은 곧 이어서 참으로 문재인스러운 발언을 또 합니다. 이건 1932년 10월 26일 고리키 기념관에서 한 연설입니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정확한 통치 수단이다. 지배계급의 적들을 박살내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너무나 문재인스럽죠. 문재인 586 집단이 하고 있는, 문86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 자들은 국민 내부의 적을 자기들 집단 외에 집단에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적을 분쇄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참고로 이제 막심 고리키는 말하자면 사회주의 혁명문학, 사회주의 사실주의, 소셜리스트 리얼리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사회주의 혁명문학의 거장이죠. 이 관상을 보면 이제 이렇게 불독 같은 관상입니다. 1868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혁명 무렵 가면, 그러니까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넘어서 1910년대 이상 가면 무슨 약에 취한 사람 같은 관상이 나와요. 쉬운쯤 가면. 그리고 혁명 후에는 숙청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로라서 숙청은 안 했습니다. 돈으로 싸 발라서 이탈리아에 보내서 혼자서 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고르키의 여기에 지금 늙었을 때의 사진은 제가 안 썼는데, 늙었을 때 보면 저희 개념으로 보면 무슨 뽕이나 이런 코케인 같은 데에 너무 취해갖고, 헤로인 같은데 너무 취해서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 멍한 상태, 그런 관상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미국 이야기 한 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결 선거, 무선이라는 컨셉을 서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뭐 공정선거, 클린선거, 공명선거 이거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를 짚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문제를 짚지 않고 선관위 위원장을 잘 임명하면 됩니다. 선관위 직원을 잘 임명하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만 잔뜩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공명선거 하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다는 의미에서 무결선거, election integrity라는 상당히 이론적인 개념을 우리가 써야 된다. 무선이라는. 이 무결선거는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모니터링과 검증입니다.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과 검증입니다. 서버나 컴퓨터나 뭐 전자투표기, 저희 나라에서는 안 쓰이죠. 전자투표기는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는 다릅니다. 전자투표기는 말하자면 터치스크린 같은 거에 그 투표지가 제시돼서 거기서 꾹꾹꾹꾹 누르는 거, 그게 전자투표기죠.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선거 편의성은 엄청 올라가지만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에서 그거 속임수가 없어? 어떻게 연결돼서 이렇게 표가 집계된 거야?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모니터링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무런 믿을 놈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선관위원장 제대로 안 치고 선관위원 제대로 안 치면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안 치고 우리는 잊어먹고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제대로 안 쳐놓고도 여전히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참관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투표 안 된다. 일렉트로닉 보팅 안 된다. 전자개표는 검증해야 된다. 저는 일렉트로닉 텔링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텔링, T-A-L-L-Y-I-N-G. 그러니까 표를 전자적 방식으로 세는 것. 전자개표는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버라든지 통신장비 같은 정보장치는 포렌식 해야 된다. 법원에 의해서 포렌식이 아니라 포렌식이 당연한 루틴으로 포함돼야 된다. 선거 전과 선거 직후에. 그 다음에 신분증과 주소 확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하베스팅 금지.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우편 투표에서 할머니 제가 대신 갖다가 제출할게요. 근데 제출하려고 보니까 여기 기록을 안 하셨네. 제가 여기 이렇게 할게요. 예, 여기 이번에 저기 바이든이 아주 좋은 사람이래요. 네, 바이든 할게요. 괜찮죠? 이게 이제 하베스팅이에요. 그래서 표 걷어가는 거. 혹은 아예 내놓고 노골적으로. 그거 아직 저기 기표 안 하셨죠? 공표 주세요. 저 믿으세요. 저 자유민주주의자 지지자예요. 저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대신 다 해드릴게요. 알아서. 돈 한 20불 주고. 이게 하베스팅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금지시킨다. 또 우편투표 자격을 제한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결선거 캠페인에 따른 법규 강화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아리조나 마리코파 그 검증이 최종 보고서 단계에 들어가 있죠. 이미 숫자가 안 맞는다. The numbers do not match up. 숫자가 안 맞는다. 즉, 말하자면은 우편투표의 봉투에 올라온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파악된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에 실제 투표지의 숫자 이런 게 다 안 맞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얼마인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조지아는 전면 검증이 진행 중이고요. 이 선거 부정에 관한 이상 형태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펜실베니아는 전면 검증하기로 했고요. 드디어 트럼프가 맹공을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상황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조지아의 지금 이상 현상에 대해서 쭉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선거 개판이었다.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을.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펜실베니아 지방검사가 자기가 이 부정선거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당시 트럼프 정부의 법무장관, 검찰총장이죠.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입니다. 그 아토니 제너럴이라고 표현하죠. 그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검찰총장, 즉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가 조사하지 마라라고 자기한테 조사 중지를 명령했다라는 이메일을 트럼프한테 보낸 바가 있어요.
이 이메일을 트럼프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바는 또 그걸 반박을 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조사하지 말라라고 내가 지시한 바가 없고, 그 사람이 트럼프한테 이런 이메일 보내는 건 다음번에 미국은 이제 주 검찰총장도 선출직이거든요. 그 사람은 다음번에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펜실베니아 주지사에 출마하려고 지금 있지도 않은 얘기 꾸며낸 거다. 이렇게 윌리엄 바가 살벌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메일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이메일을 쓴 것도 사실이고요. 그 트럼프가 이번에 그걸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연달아 한 번은 조지아의 현재의 이상 상태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성명을 냈고, 또 한 번은 이 펜실베니아 주 검사로부터 예전에 받아놨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맹공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이번에 검증 때 상당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가 이렇게 맹공을 포문을 연 거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쌓여가면서 바이든 권력의 정통성에 치명타가 지금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 공화당 민주당 성향 안 가리고 2022년 중간선거 전에 바이든을 물러나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줄리아니 사무실을 FBI가 덮쳤잖아요. 그러니까 줄리아니가 FBI한테 헌터 바이든 하드디스크를 줬다고요. 이거 가져가세요. FBI가 인수를 거부했어요.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조사 안 하겠다는 거죠. 헌터 바이든 이 하드디스크를 보면 조 바이든, 그 아버지 조 바이든이 결국은 헌터 바이든을 내세워서 외국 정부를 협박 갈취했다. 퀴드 프로코. 이런 정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협박 갈취라는 건 제 용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그냥 탄핵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탄핵당할 바에는 수정헌법 25조를 사용해서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바이든의 이런 치매가 급속히 악화되는 이 정신 상태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수정헌법 25조를 사용해서 민주당 측에서 바이든을 물러나게 만들 것 같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이든이 지금 그러니까 치매 여부를 떠나서 두 군데에서 아주 치명적인 바이든을 향해서 착날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 부정선거 시비에 의해서 정통성에 의한 타격이 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헌터 바이든과 관계돼 가지고 퀴드 프로코, 그러니까 아들을 내세워서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라는 그 두 개의 착날이 바이든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22년 중간선거에서 지금 공화당이 대승할 거라고 예측되는데요. 공화당이 대승하고 나면 이 두 착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중간선거 전에 바이든을 치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드러낼 것 같다. 이 얘기가 지금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정치평론가들,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는 허커비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런 일들이 자꾸 밝혀지니까, 부정선거가 밝혀지니까 전면 검증이 더 많은 주에서 일어나겠죠. 지금 아리조나가 마감 단계에 들어섰고요. 조지아 진행 중이고요. 펜실베니아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결선거를 위한 입법, 즉 무결선거 강화를 위한 입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분증과 주소 확인, 하베스팅 금지, 우편투표 자격 제한, 이런 것들이요. 이런 무결선거를 위한 입법이 더 많은 주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미국 얘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상황은 이거 미국보다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개념적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때까지 이제 그 사전 투표에 대한 부정을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 또 열심히 싸우신 분들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의 투표제도 지금 상태의 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패러다임 프레임워크가 좀 약했어요. 근데 이게 강해야 됩니다. 이게 강해야 운동의 추동력이 생기고 운동의 그 포커스가 생겨요. 다섯 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국의 그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다. 우선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선, 즉 무결선거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한 공명선거, 클린선거, 공정선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거제도가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과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 있다. 사전투표에 관해서 특히. 이거를 우리가 핵심 개념으로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과 검증, 그러니까 모니터링 앤 오디팅, 그러니까 on the dimension of direct and physical perception 그렇게 되죠.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모니터링과 참관과 검증은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게 관건이다. 이게 핵심 개념 1번입니다. 핵심 개념 2번은 뭐냐. 즉 선거 무결성. 다시 말하면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과 검증을 강화한다라는 거하고 선거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거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는 복잡한 관계다. 선거 무결성은 종이투표지를 사용하고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을 전통적 예전 방식대로 할수록 높아져요. 선거 편의성은 전자장비를 사용하고 서버를 사용하고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해서 속도의 편의성, 빨리빨리 처리되는 것, 또 시공간의 편의성,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할수록 전자적 수단을 강화할수록 선거 편의성은 올라가요. 선거 무결성은 종이와 전통적 수단에 가깝고요. 선거 편의성은 전자적 수단에 가깝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선거 무결성, 선거 편의성. 세 번째 핵심 개념은 뭐냐? 지금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고요. 선관위의 운영 방식에 의해서 문제가 악화된 그 차원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개정선거법을 만들면 어떤 원칙으로 가야 되냐라는 차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별해서 얘기해야 된다. 이게 세 개 나중에 한번 보시지만 그다음에 네 번째 핵심 개념은 뭐냐면 전자투표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치스크린에 투표지가 빵 떠서 땅땅땅땅 누르는 거. 이거는 단말에 있어서의 전자투표의 특징이에요. 그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 뒤에 있는 서버단에선 뭐가 돼야 되냐. 서버 측에선. 그 기능, 서버 측이 제공하는 기능은 뭐냐. 단말 말고. 영어로 AVAP, UVLP, IPRB입니다. 저거 제가 정리한 영어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자기들 시스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때는 저런 개념 안 쓰니까. AVAP는 뭐냐? Any voter at any polling place입니다.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지금 사전투표 저렇잖아요. 전국 4,000군데 아무 데서나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그다음 UVLP는 뭐냐? 사전투표소에 선거인 명부가 없죠. Undefinable voter list at a polling place죠. 사전투표소에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부재예요. 그러면 참관인이 뭐 더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가 없고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튀어나와갖고 하는데 뭘 참관해요. 다 전자장비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투표 현장에서 참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려요. 저렇게 되면. 전자투표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당연히 IPRB가 되죠. Instant Printing of the Relevant Ballot.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대문구에서 온 사람이다. 지금 부산 가서 하는데 그럼 서대문구 서대문구 뭐 홍제동에 맞는 홍제 1동에 맞는 투표지를 저한테 뽑아주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해당 선거구 투표지를 즉석 출력해 준다. 이 세 개가 전자투표의 특징이에요. 종이를 안 쓰니까 즉석 제시해 주죠. 어디에? 터치스크린에. 그것만 딱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요 사전투표소 다 없애고 길거리에다가 키오스크 만들고 앞에다가 단말을 종이 투표지 대신에 단말을 터치스크린만 딱 박아놓으면 뒷단은 전부 다 전자투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국 사전투표는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전자투표예요. 뒷단은 다 전자투표예요. 이미. 앞만 전자투표가 아닌 척하고 종이 투표지를 써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선거법은 뭐냐면 이 전자투표를 종이로 보완하자라는 컨셉이에요.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예요. 그래서 Electronic Voting Supplemented by Paper, 그래서 EVSP입니다. 이 상황을 봐야 이게 결국 성취해야 될 목표는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을 강화하는 건데 그걸 강화한다는 게 그게 선거 무결성인데 이 선거 무결성이란 문제랑 선거 편의성이란 문제가 좀 다른 성격의 문제여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면이 있구나. 선거 편의성은 전자투표로 갈수록 높아지고 선거 무결성은 종이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갈수록 높아지네. 그런데 우리 지금 사전투표를 규정한 한국 선거법을 보니까 이거는 뒤는 전자투표야. 이건 서버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ABAP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가 부재 UVLP 그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가 즉석 출력 IPRB 뒤는 저거 뒷단은 백단은 전부 서버단은 전부 전자투표네. 단지 투표지를 종이로 쓸 뿐이네. 키오스크에서 터치스크린 누르는 대신에 이게 이렇게 법이 돼 있구나.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는 전자투표구나. 오케이. 그런데 법을 가만히 보면 종이를 쓰기 때문에 그나마 선관위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그게 원래 법정신이네. 그런데 선관위는 거꾸로 직관적 물리적 그나마 남아있는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네. 이거 문제 있는 집단일세. 이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가져야 한국 문제가 보이는데 이 관점이 굉장히 어려운 좀 학구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이지만 제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선관위는 뭐를 한 거냐면 법은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예요. 근데 선관위는 그나마 남아있는 종이투표지를 잘 사용하면 그래도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그 가능성 그 여지를 전부 무력화시키고 제거해버렸어요. 자기들의 령, 규칙, 편람, 자기들은 편람이라고 불러요. 매뉴얼을 통해서. 그럼 이거 선관위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지? 교조적 독선에 의한 관료주의냐? 자기들 이런 거 다 제거할수록 우리가 다 알아서 하노라 라는 관료주의적 지배자가 되니까 관료주의 지배자가 그것 때문에 조직 논리로 이 방향으로 흘러온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중국이나 북한과 관계가 있는 불순 세력이 침투 공작을 해갖고 오염된 거냐? 뭐 답은 모르겠어요 제가. 저 뭐 공안 다룬 사람도 아니고 수사 능력도 없으니까. 어쨌거나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선관위는 보통 법관과 정당 측 인사들과 행정부 측 인사들이 이렇게 선관위원은 그렇게 구성되거든요. 그 아래 공무원들 말고. 그럼 거기에 나가 있는 법관들이나 정당 측 위원들, 즉 뭐 국민의힘 같은 데서 보낸 또 그다음에 정당 자신 국회의원들이 잘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만하게 방관한 거예요. 법관들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원장 시켜주니까 좋다 그러고 감투만 썼지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시민은 시민대로 이게 너무 사정이 복잡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주공산이 됐는데 무주공산에 돼서 이게 그 그러니까 언제나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에서 괴물이 돼버린 건지 종이로 위장된, 종이로 포장된 전자투표로 타락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불순 세력에 의한 집요한 공작에 의해서 오염돼서 그렇게 타락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행 선거법은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인데 겉을 종이를 써요. 근데 종이를 잘, 그 종이 투표지를 그걸 잘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전자투표의 문제점을 상당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직관적 물리적 차원의 참관 검증이 가능해져요. 법 자체는 그걸 불가능하게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운영 방식에서 그걸 불가능하게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종이로 위장된 혹은 종이로 포장된 전자투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개정선거법은 뭐냐? 전자로 보완된 종이투표로 가야 된다.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보완된 종이투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선관위는 어떻게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를 만들었냐? 20개 항목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항목들은 전부 현행 선거법 안에서 선관위의 령규칙 편람에 의해서 실현 가능한 항목들이에요. 이 항목들만 다 실현돼도 굉장히 좋은 선거제도에 가까워져 가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커버되는 선거제도에 가까워져 가요. 이 항목의 왼쪽에 있는 연두색은 선관위가 저지르고 있는 문제적 행태인데 꼭 집어서 이거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그거의 연두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은 선관위가 저지르고 있는 행태인데 이거는 법구문으로 보면 이거 불법 같은데 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또 이 왼쪽에 있는 게 짙은 파란색은 선관위가 하지 않고 있는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연두색은 선관위가 하고 있는 일인데 문제점이 있는 거,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문제점이 있는 거. 빨간색은 선관위가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거 법 문구 해석으로 불법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거. 짙은 파란색은 선관위가 하고 있지 않은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렇게 해서 항목을 나열해 보면 20개가 나옵니다. 전부 이 20개 항목 전부 다 기존의 선거법 안에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투쟁의 방향이 서요. 우선 1번 신분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위원장이 인정하는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민증, 운전면허증 그 밖에 여권 그 밖에 중앙선거위원장이 인정하는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가 있죠.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써야죠. 첫째. 그 다음에 투표자 개수가 없어요. 자, 사전투표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나타나서 저 투표할게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투표소에 몇 명 왔지? 그걸 카운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 카운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 투표지 몇몇 출력됐냐? 투표지 몇몇 출력됐냐? 그러면 그건 서버에서 온 데이터거든요. 말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직관적 물리적으로 카운팅 따로 해야 되거든요. 카운터 같은 거 가지고. 그리고 카운팅 그 장부가 그 운영 규칙에 의해서 그게 유의미한 그러니까 정규적 데이터로 해서 거기에 같이 공동 서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메모지 카운팅해서 제가 카운팅 해봤는데 저기 그날 서대문구 홍제 1동 제1 사전투표소에서 제가 카운팅 해봤더니 그날 2,533명 왔습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거 보니까 3,700명입니다. 오케이? 이야기는 할 수 있어. 2,533이라는 걸 누가 보장하냐고요? 같은 참관인들이 같이 서명해 줬나? 아니잖아요. 한 참관인의 주장일 뿐이잖아. 즉 공식화된 투표자 개수가 없다고요. 지금 여기. 세 번째 QR코드죠. 이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QR코드는 일단 바코드랑 달라요. 바코드는요. 표준에 의해서 밑에 조그맣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읽으면 읽혀요. 돋보기라도 들고. QR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갖다 대고 읽어야 되는데 갖다 대고 읽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저 안에 발행번호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유니크 번호가. 유니크 번호가 들어있으니까 비밀투표 원칙 깨진다고 갖다 대고 못 읽게 한다고요. 저거. 눈으로 해독이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QR에는 보통 일반 해독기 하면은 그 나타나야 될 숫자만 나타나. 근데 특수 해독기, 암호가 돼 있는 특수 해독기 딱 되면 거기에 뭐 안 보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하면 그걸 스테가노그래피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데이터를 한 겹 더 올리는 거. 제가 이 사전투표를 비판한 사전투표 제도를 사전투표를 감시하자는 운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허위 사실에 의한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 플러스 선거범죄 선동죄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제 그 재판을 쭉 진행해서 한 2, 3주 전에 이제 결심이 끝났어요. 이제 선고만 남아 있어요. 결심은 벌금 800만 원 구형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선관위 간부는 아니고 선관위 이제 초급 간부죠. 선관위 직원이 와서 증언을 하게 됐어요. 김모라는 분인데 이분이 증언을 하면서 제가 QR에 대해서 스테가노그래피 얘기가 나오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관위 이거 저기 잘 기억해 두세요. 아래아 한글과 같은 텍스트 문서 혹은 JPEG과 같은 그림 문서에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입힐 수 있지만 QR에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입힐 수 없습니다. 제가 정보보안 정보보안 기사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스테가노그래피, QR코드 구글링 해보면요. 수도 없이 문서 나와요.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면 그 선관위 직원은 위증을 한 건데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관위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들뜬 나머지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진술, 사실과 맞지 않은 진술. 본인은 게 거짓말이라고 못 느꼈을 수 있어요. 설마 위증하겠다고 맘먹고 위증했겠어요? 자기 앞길이 창창한 뭐 나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위증으로 걸려면 거는 거예요, 그거. 제가 추정이지 일단 위증으로 걸어놓고 네가 그걸 몰랐다는 걸 증명해라. 모르고 그 소리 했다는 착각이었다는 걸 증명해라. 너 정보기술사라며. 정보기사라며. 당신 정보기사라며. 그거 알고서 그렇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위증 아니야? 라고 제가 걸면 거는 거예요, 그거. 선관위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젊은 직원 특히. 그런 거 안 겁니다. 전 잘 안 걸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자면 QR이 이게 문제가 많은 건데 그걸 2차원 바코드니까 쓸 수 있다. 2차원 바코드라는 그 참으로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자기 행태를 강변을 해요. 저는 법규에 보면 막대 형상의 그래프를 쓰게 돼 있다. 바코드를 쓰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법 문헌적 해석, textual interpretation상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지금 이 사전투표지에는 절취부를 안 두죠. 절취선. 본투표지는 이렇게 한 구석을 이렇게 잘라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라내지는 부분, 절취부의 유니크 값은 거기에다 둬요. 이거 잘라내고 남은 이 몸통부 자체에는 그냥 누구 투표지인지 모르는 그런 값들만 들어 있어요. 누구 투표지인지 알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거 일련 번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일련 번호를 보고 오늘 우리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구나를 알아요. 자, 보세요. 이 절취부를 안 둬요. 뭐, 사전투표소 몸통부 하나 아래 가운데에다가 QR 딱 박아놨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줄줄이 연결되는 건데. 법구에 보면, 당신들 왜 절취부 안 두냐라고 제가 문의를 하니까, 법구에 보면, 그 어떤 법구에 그래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 절취부를 절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그래서 우린 절취부를 안 둔다. 잠깐만요. 절취부가 있는데 절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고 처음부터 절취부를 두지 않는다 하고는 다른 건데 그렇게 강변을 하더라고. 즉 제대로 된 문헌적 해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법구에. 저는 이것도 문헌적 해석을 한다면 법구에 그러니까 문헌적 해석이라는 건 법률 해석에서
법에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 문헌적 해석이라고 하죠. 문헌적 해석을 한다면 지금 선관위 이거 불법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참 여기 지금 2번 나왔네요. 제가 하도 시간이 없어서 투표자 개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법구에 보면은 이거를 함체에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투표함을 쓰게 돼 있는데 자루를 쓰잖아요. 지금 사전투표는. 자루를 써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이게 행랑식 자루형 함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나? 뜨거운 얼음이란 소리인데 자루면 자루고 함체면 함체지.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자기들 그 규칙상 투표함의 규격과 재질은 자기들이 정하기로 돼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규격과 재질의 어떤 그 선택 범위는 함체 안에서 끝나는 거지 자루를 택할 권한은 아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권한이 확대된 건 아니다 이거. 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자루를 쓰고 있는 것 역시도 이거 불법이다. 문헌적 의미에서는 불법이다. 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작구상의 해석에서 불법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이동 보관의 비협조죠. 관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사전투표라는 게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이니까 해당 자기가 해당하는 거 선거구에 가서 투표하는 거 외에 거기서 온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하면 그 관외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걸 관외 사전투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내는 그날 투표소 끝나면 그거 이제 지방 그 선관위 사무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 이동 때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따라 붙고 좀 사진 찍고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블락킹을 해요. 그 다음에 관외를 택배 인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 입회하게 돼 있는데 경찰도 보면 제가 보기엔 형사들이 왔을 거예요. 왔기는 왔을 텐데 형사들이 청바지에다가 운동화 신고 온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보세요. 이게 경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냐 이거지. 이게 지금 엄숙한 주권의 행사 과정인데 예의를 좀 가져야지. 그리고 청바지에 운동화 끌고 온 택배 직원이 통째로 인수를 한단 말이죠. 아니죠. 법에 의하면 우체국 직원이에요. 그럼 정복 입고 와라 이거야. 우체국 직원은 예를 들어서 우체국 직원을 뭐 구타하거나 테러를 하면은 이게 아마 버스기사 구타 테러보다 좀 심각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하게 그런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복 우체국 직원이 와서 정복 경찰관 데리고 그리고 경찰관이 그 가슴 앞에 다는 그거 있잖아요. 저기 그 감시 카메라 그거 가지고 다 찍어라. 그리고 그 감시 카메라는 오픈해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관외를 택배로부터 인수하는 것. 즉 지금 앞에 관외를 택배에 인계하는 건 저기 사전투표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관외를 택배로부터 인수하는 건 지방 선관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관외가 우체국을 타고 삥 가서 저기 그 해당 지방 선관위까지 가서 도착했을 때 이때도 정복 입은 우체국 직원이 나와야 되고 정복 경찰관이 나와야 되고 비디오 촬영해라 이것도. 그다음에 개표 당일 이동 비협조. 개표 당일날 지방 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동해야 될 거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냥 줄줄 따라가면서 좀 할 수 있게끔 좀 협조 좀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실시간 참관이 불가능한 보관장이에요. 지금 형태가. 이게 뭐냐면 이 line of sight, 주시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장애물이 없이 거기 쫙 보이는 곳. 그런 상태로 보관돼야 되고 여러 사람이 그냥 그 집에서 보온병에다가 커피 담아서 마셔가면서 밤새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게 자유롭게 자유주시선이 제공되는 개방형 보관장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은 뭐 실시간 참관이 불가능한 보관장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게 그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연두색하고 빨간색이에요. 그중에 빨간색은 이건 문헌적 의미에서는 이건 불법이다라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엉터리 봉인이죠. 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가면요. 봉인지가 일단 잔류 파쇄형입니다. 뜯으면 지저분하게 남아요. 표면에.
지금은 깔끔 제거형이에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깔끔 제거형. 뜯으면 아무 표시 없이 그냥 똑 떨어져요. 컨테이너 봉인지 같은 거 보면 일련 번호가 있어요. 봉인지마다 일련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봉인지에 대해서 사용 장부가 있어요. 1273895번은 뭐 몇 번 사전투표소에서 뭐 어디에 붙였다. 누구누구가 붙였다. 그 다음에 봉인지 뗄 때는 봉인지 붙여놓고서 촬영하고 그거 서버에 올려놨다가 뗄 때는 그 서버에 있는 이미지랑 지금 봉인지 대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를 촬영하고 저장하는 과정, 조회하고 대조하는 과정, 이게 없어요. 자, 봉인지가 깔끔 제거형이고, 봉인지 일련 번호 없고, 봉인지 사용 장부 없고, 봉인된 상태를 촬영해서 저장하는 과정 없고, 그 촬영해서 저장된 것을 조회해서 검증하는 과정 없고. 자, 그럼 이거 봉인지 뭐냐 이거야. 엉터리 봉인이죠.